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날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95점 쓰셨죠? 괜찮습니다. 어떤 거 다 못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드릴 건데 우리 강의 어떻게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잠깐 한 5분 정도 설명하고 오늘 문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번에는 세 가지 목표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부터 꽤 됐죠. 이제 기본 강의 4번째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드디어 이제 어떤 문제가 이론은 출제된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회차별로 1에서 33회까지 누적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 신규 진입이나 이제 좀 큰 체계를 보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논점별부터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습 목표이기도 해요, 여러분. 논점별로 일단 정리를 하실 거고요. 돌아가서는 무조건 뭘 하셔야 되냐면 자기 기본서 읽으셔야 돼요. 기본서 정리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도요, 우리 강의 끝나면 제가 복습 문자로 뭐 하라고 하냐면 항상 기본서 다시 보자고 했잖아요. 지금 작업도 똑같아요. 최고 중요한 건 기본서 회독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 감정평가 방법이 나왔다라고 하면 1편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 다시 보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 유형을 확인합니다. 문제 유형 드디어 스터디 연기나 일기는 너무 재미없잖아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근데 드디어 기출로 문제 유형을 확인하려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작업은 뭐냐면 기출 용어 있죠? 기출 용어 확인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격 제 원칙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25회 때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평가 원리라고 나왔고, 글쎄요, 그 채점평이 달리지 않아서 그 판단의 여지는 좀 있지만 실무기준 해설서 감정평가 원칙 3가지 이렇게 해설하고 있죠. 그래서 뭐 감정평가의 원칙이란 시장가치, 그 다음에 현황, 개별물건 이런 식으로 기출이 얘기한 용어를 반드시 확실하게 눈으로 짚으셔야 돼요. 이렇게 물었구나.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기출 용어 확인하는 거, 그리고 저랑 할 일은 뭡니까? 패턴도 확인하는 일을 하셔야겠죠. 기출 패턴, 저랑 보시면서 얘는 뭐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다음은 어떤 문제가 나오겠다. 자기 책에다가 이제 안 나온 미기출 부분을 확인하시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상 문제까지 정리해 두는 걸 두 번째 작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 검토가 25회 때 답안지 제 거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관련 문제에 평가 심사랑 비교하는 문제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해답지를 드렸고, 나중에 이제 나중도 아니죠. 이제 32회 때는 검토와 심사의 비교가 전면에 출제되죠. 이런 식으로 기출 패턴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중요시하는 이유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누가 남았을까? 평가 심사를 단독으로 묶거나 아니면 타당성 조사도 유사하죠. 평가 검토랑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남아있는 애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이번 10회 동안 저랑 같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쓰기 연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쓰기 연습 종합반 분들이랑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첫 번째는 단순히 의의를 좀 암기해 봤어요. 그쵸? 그리고 뭐 다른 거 잡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되게 슬슬 말했죠. 그 다음엔요, 총론편의 기본 목차를 좀 잡아봤어요. 총론에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라고 잡아봤고, 그 다음은요, 유형별은 정형화됐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그냥 복붙이에요, 유형은. 그러니까 자기 암기 부분이겠죠. 자기 몫인데 거기까지 했고, 이제 이 오늘 하는 이 10회차 부분에서 쓰기 연습은요, 우리 종합반 기준, 우리 같이 계속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GS 2기를 좀 대비해서 좀 선행 작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1회인데 그 논점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2부터 이제 남은 10회차까지는 논점을 미리 공지해 드릴게요. 이 이유는 뭘까?
저희는요, 이번 10회차 동안에는 자기가 생각한 논점 써보시고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시간 내에 아마 100분 드려도 한 6, 70점 쓰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 100분이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이리저리 해보시고, 그리고 눈으로 진짜 그 문제를 읽어보시는 거고, 마지막 저희가 좀 이걸 시너지를 발휘할 시기는 GS 2기라는 건데, 이때는요, 실수 없어요. 실수 없고 내가 지금 여기 10회 동안 실강 나와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요거 그대로 정리 잘 해서 2기 때는 기출 플러스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10회 동안 했던 문제 당연히 다시 만나요. 다시. 그래서 그때에는 실수 없이 잘 쓰도록 지금 연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금 1기 진행되고 있는데 토요일은 제가 오픈북 토요일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GS에서는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되 여기는요, 논점 공지도 되고요. 혹시 내가 준비는 했지만 미흡하다라고 하면 오픈북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10회 동안에는 내가 열심히 논점을 이리저리 맞춰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랑 실강을 오시면서 이 세 가지 목표를 꼭 달성하시길 바라고, 강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거고 10번 동안 논점을 18개로 쪼갰고, 작년도 아니죠. 제가 이제 프라임으로 옮기면서 이제 1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22년 그 논점별 했을 때는 그 케이스 1, 2, 3, 4 이렇게 나눠드리지 않았거든요. 이 케이스 달린 것들이 거의 판서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박스 보시면 뒤에 케이스 1, 2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분화된 논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를 유형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더 잘라놨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너무 체계가 어렵다, 분량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 기출 중요한 이유가 또 이런 거잖아요. 기출에서 다 변형되고 나오기 때문에 이 케이스별로 먼저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요, 책 괜찮죠, 여러분? 정식 출판이 아니고 과제본이긴 하지만 보는데 불편은 없을 것 같고, 파트 1, 2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1은 그냥 문제만 모아놨고요. 저희는 33쪽, 파트 2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터디와는 다르게 이제 왔다 갔다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랑 예시 답안 있는데 오늘 예시 답안은 문제 1번 볼 거예요. 그 예시 답안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이 빠르죠. 여러분 잘 쫓아오시길 바래요. 갈 길이 멀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자, 오늘은 34쪽 논점 1부터 우리 논점 3까지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논점 1. 뭐 여기는 누구나 다 잘할 거예요, 그죠? 논점 1 감정평가의 기초입니다. 그 35쪽부터 해가지고요. 이론 보이시죠? 이론 있죠? 짧게 더 짧게 제가 줄여놨는데 그게 곧 케이스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등장하는 건 1번 감정평가의 개념입니다. 개념은 우리 시험이 33회 되게 짧잖아요. 그 중에서 3번 출제됐는데 그 중에 2번이 저희 34쪽 그 박스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책입니다. 책. 34쪽에 보면요. 29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9회 3번입니다. 저희 박스로 문제를 좀 정리하고 좀 논점을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29회 3번 보시면요. 최근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가 회계에 관한 감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여기는 보시면요. 그 기사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결론 대법원 가서 그 회계법인이 토지를요. 토지 평가도 아니겠죠. 회계에 관한 감정을 해서 BS 가액을 올렸어요. 근데 그거는 위법이죠. 토지 평가는 재평가 물론 감정평가사의 업무 영역이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회계 처리를 위해서 여기 회계에 관한 감정 중에 그 전문 자격이 있는 평가인이라는 문구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에요.
회계 그 IFRS의 규정을 찾아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촉발로 해서 회계사와 평가사의 업무 영역 싸움이 시작됐는데 결론은 감정평가의 타인의 의뢰에 의한 우리 감정평가의 영역이지 회계에 관한 감정은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29회 4번이 그런 시사적인 것을 담고 물은 거가 저기 물음 1번, 3번에 이제 소물음 1번 문제. 감정평가의 개념과 회계에 관한 감정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시오. 10점이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31회 보시죠. 밑에 보면 31회 1번. 아예는요, 이제 반가로 1, 감정평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하고 뒤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회계에 관한 감정, 그리고 제가 쭉 뛰어넘었는데 세 번째 줄 보면 11회 1번에 컨설팅도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은 우리의 업무 영역 당연히 맞죠? 회계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우리 업무 영역이에요. 즉, 첫 번째, 우리와 유사한 거나 우리 업무 안에 있는 이 업무 영역에 대해서 좀 확실히 물어보기 위해서 다른 것과 비교 설명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거. 두 번째는요, 이제 이거 이렇게 하나고, 두 번째는 31회처럼 정말 개념을 설명하래요. 개념.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본질을 묻지만 뒤에 뭐가 따라와요?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던가 기준가치라던가. 얘는 그냥 세 번 출제됐지만 그냥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당연히 쓸 줄 알아야 되는, 언제 나와도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3번 출제가 됐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는요. 페이지 문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지금 40쪽 한번 볼게요. 40쪽 회계랑 비교를 한번 해보죠. 우리랑 어떻게 다른가. 40쪽입니다. 40쪽에 보면 29의 3번 물음 1에 대한 답이 좀 있죠. 이게 10점 문제예요. 10점. 10점이면 여러분 목차 최소 3개. 바쁘죠? 그래서 개념 보시죠. 개념. 양자의 개념을 엮어쓰기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반가로 1, 감정평가 개념 쓰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확인할 건요. 세 번째 줄 보면 1원설, 2원설을 논할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 맨 끝에 보면 감정평가 플러스 3원설이 얘기하는 당연히 컨설팅도 우리 당연히 영역이다. 그것까지 확대되고 있다를 언급해 주시고 반가로 2번 회계에 관한 감정 있죠? 네, 그 부분은 좀 밑줄 칠게요. 자,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의의가 돼 있냐면 회계 처리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회계 처리 적부, 그리고 측정의 적부, 판정하는 것을 회계에 관한 감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우리 맨날 쓰니까 잘 쓰죠. 근데 회계에 관한 감정은 여기 정의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그럼 개념 차이 물었잖아요. 개념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10점 안에서 다른 거는 필요 없는데 개념으로 좀 목차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 반가로 1번. 우리의 그 감정평가 의의에 들어가는 경제적 가치 있죠. 그거를 대변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반가로 1. 경제적 가치 판단인데요. 세 번째 줄만 보죠. 회계만. 회계에 관한 감정은요. 재무제표 요소를 화폐로 계량화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치를 판단하고 발견하는 이 작업,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의 가치를 다루는 작업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반가로 2번이 가치 판단의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우리는 첫 번째 줄 보면 일단 우리 법이 있고 그럼 BS 거기는 회계사법에 의한 거고 우리는 감정평가법에 의한 거고 두 번째 줄 최를 전제로 하고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결정을 하는 데 비해서 재무제표는 세 번째 줄 공인회계사는요.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계량화된 화폐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라고 좀 대별해서 쓸 수 있어요. 우리는 가치 판단의 과정이 쭉 있지만 BS를 따라서 그냥 계산 과정이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요. 따라서 감정평가는 다양하고 복잡한 그 가역료를 분석하는 그 판단 과정이 들어있다.
근데 더 좀 극으로 비교를 하자면 회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의 다시 반복이죠. 예. 그리고 계량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양자는 당연히 다르다. 이렇게 정리 내리시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에서 그 세 가지를 말을 했는데 여러분께 하나 더 주문하려고 해요. 제가 우리 수업은 이론의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작업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 책 그리고 계속 따라오시기 때문에 동일 문장을 계속 볼 건데 이제 주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3번 감정평가 시장 가치 있죠? 이거 우리 GS 1기 2주차에 봤던 문장이에요. 이렇게 통으로 통문장에 해놓으시고요. 우리 2기 때 꼭 GS 2기 때 기출 때 이거 그대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게 숙제고 미션이에요. 그게 내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계속 같은 책을 보고 제 답안지, 제 기본서를 보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이거를 답안지로 옮겨 보셨으면 해서 아예 이렇게 통으로 쳐드리려고 해요. 감정평가 시장 가치인데 이 물음 자체가 여기 보면 업무 영역으로도 확장되고요. 기준가치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기준가치와 우리 감정평가 얘기인데 첫 번째 줄 보면요. 두 번째 줄 우리 고유한 특성 때문에 우리 GS에서 바로 했죠.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가치 판단이 어렵고 세 번째 줄 시장 기구를 보완하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한데 그 감정평가의 기준이란 건 시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가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치 다원론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 복귀할 때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한 번 더 뒤로 넘어가면 42쪽. 자, 감정평가의 개념입니다. 31의 1번 한번 보시죠. 42쪽이에요. 자, 31의 1번인데 얘는 감정평가 관련 다음 물음에 관하여 답하시오 40점 문제예요. 소물음 1번. 20점 분량으로 나왔지만 감정평가 개념을 여기 구체적에 가로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따라서 우리가 한두 줄로 알고 있던 의로는 퉁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아예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했고 그 개념에 근거해서 이거 왜 쓰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쓰는가? 즉 본질을 적시해 주고 뒤따라 나옵니다. 기준가치 왜 확정하는지, 복수감정 왜 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1번 감정평가의 개념을 쓰시되 우리 기본서 그냥 읽는 거 아니죠, 여러분. 감정평가 개념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1원설, 2원설, 3원설. 근데 걔를 기본서는 쭉 늘려 썼지만 배점을 고려하면 줄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쓱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동일성 논의하고요. 일단 양가로 1. 감정과 평가의 동일성 논의를 써주시고 세 번째 줄 보면 감정과 평가는 다르다. 2원설 플러스 이제 3원설까지 가고 있고 그래서 1, 2, 3원설을 소개해 주시고요. 짧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게 이거를 다시 한번 분설해서 1원설 1안, 2원설 1안, 3원설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토 보시죠. 검토. 자, 우리나라 현행법이나 실무상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익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계속 정의를 확대시키려고 하잖아요. 업무 영역 측면에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반복 문장입니다. 맨 세 번째 줄 그와 관련된 전문가의 활동, 의견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이 이미지를 주셔야 되는 거죠. 감정평가 개념 논할 때는. 자, 그 다음에 개념을요 구체적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의 쓰셨고 특징을 한번 여기 넣어보는 거예요. 저희 기본서 기억나시죠? 기본서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배점 고려 제일 베스트인 걸 제가 뽑은 건데 첫 번째가 뒤로 이어지는 사회성과 공공성 얘기. 특징은요. 사회성과 공공성은 43쪽에 복수감정이 필요해요. 얘 때문에. 이어지게 쓰는 거예요. 얘 근거에서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가로 1번 감정평가의 사회성과 공공성은 43쪽에 복수감정 필요합니다. 이 이유 되려고 쓰는 거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 감정평가의 전문성 있죠?
감정평가의 전문성이라는 특징을 쭉 적어주시고 얘는 이제 기준가치 확정 얘기할 때 되게 전문 우리 영역이잖아요. 일반 재화와는 다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징을 기본서에 있는 거 복붙하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은요. 좀 플러스 목차예요. 감정평가의 원칙 등 우리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라고 하죠. 예, 판정하는 기법들 다 씁니다. 예, 거기에다가. 그래서 보시면요. 43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시장가치 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으로 해서 최를 전제로 그리고 시장 분석 등 들어가 있지만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많죠? 예, 분석론 등 해서 다음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서 하고요. 평가서의 그 결과를 표시해야 실무 기준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압축적으로 두세 줄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소결 또 박스 처리합니다. 소결 별표 치시고요. 얘는 업무 영역 설명해 줄 때 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업무 영역 관련해서 이 문장으로 좀 정리해 주세요. 자, 감정평가의 개념에 대한 검토는요. 업무 영역 관련해서 중요성이 있다. 최근에는 가치추계 외에 컨설팅 가로치고 우리 법률 감칙 27조 실무기준 750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달아주시고 능률화와 새로운 업무 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런 걸 자꾸 의논하는 게 의미가 있다.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걸 좀 부각시켜 주시고 네 번째 줄 보면 자, 그다음에 기준가치 확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개념을 여기까지 쓰고 단문으로 물었으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뒤에 또 따라오는 게 기준가치가 있으니 자, 기준가치를 시장가치를 원칙으로 우린 평가하고 있다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 소물음도 해결하고 가려고 해요. 2번 물음 자체가 감정평가 개념의 근거에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감정평가 개념에 근거한 기준가치 확정은요. 반가로 1, 2에 나와 있듯이 전문성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전문성은 왜 전문성인가? 반가로 1번 두 번째 줄 보면 일반인 가치 판단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가치 다원론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지적하는 가격 외에도 동일한 물건에는 다양한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역시 일반인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전문적 판단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특징을 이쪽으로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가치는 전문성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3번, 복수 평가가 왜 필요한가? 이거는요, 아까 감정평가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2인 이상의 복수의 평가로 인해 반가로 2번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이해도 그다음 뒤에 원활한 집행까지 이런 식으로 개념에 근거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개념을 설명한 건 아니었지만 뒤에 얼마든지 붙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31회에서 점수로 이어지는 건 여기 특징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이거랑 맞게 왜냐 물음 자체가 개념에 근거해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연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결. 그리고 39쪽으로 한번 볼까요? 39쪽에는 이제 마지막 관계 개념에 대한 얘기 컨설팅인데요. 컨설팅. 자, 얘는요. 거기에다 이제 우리 표시를 해야 돼요. 예. 여기. 예상 문제 이 부분입니다. 그 컨설팅은 11회 1번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이죠. 저희 34회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은 그 실무 기준 상담가 자문 등 해가지고 규정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래전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대비할 만한 실익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복귀하실 때 39쪽에 양자의 관계와 공통적 차이적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같이 보되 1번 양자의 관계는요. 경정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문단 이렇게 해놓고 경수평가나 책에서는 양자의 관계를 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둘 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 영역이니까. 근데 이제 공통적 차이점을 나타내려고 해보니 이 문장을 일단 서두에 써주시고 공통점 영역으로는요. 반가로 1,
우리의 업무 영역이고 우리가 법률 10조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실무기준 750인가요? 네, 그거 찾아보시고 업무 내용 및 절차 똑같죠? 네, 똑같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시장 분석에 선행되는 점은 똑같고 그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자료 확인 등 방법 적용 이런 거 유사합니다. 그리고 직업윤리가 나오는데 경저책을 보면 그 단독으로 컨설턴트로서의 직업윤리 해서 단독으로 노네요. 그만큼 네, 불확정성이 큰 영역을 다루다 보니 윤리에 기반해서 평가해라, 그러니까 컨설팅해라 이런 게 있고요. 넘겨서 차이점은 되게 많죠. 4개나 서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개념적 차이가 있는데 개념적 차이 1번의 개념적은요. 세 번째 줄 보면 감정평가 영역에서 법률 10조 업무에서 아예 세 번째 줄 끝에 토지 등의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조언, 정보 등의 제공 이렇게 별도 규정하고 있어서 차이점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다. 앞에선 또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업무 영역인데 구체하면 좀 다를 수 있고 분석 범위는 미시와 거시적인 걸 쓰시면 되고요. 네, 미시와 거시. 3번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3번. 구하는 가치와 가치의 전제인데요. 구하는 가치. 우리 가치 추계 업무에서는 두 번째 줄 시장 가치 원칙으로 최를 전제한다. 최가 가치 전제입니다. 그런데 컨설팅 영역에서는 바로 밑에 주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 외의 가치죠. 외의 가치. 그리고요. 최도 꼭 전제할 필요 없어요. 예, 투자자의 특정 요구나 특정 상황을 전제한 가치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최를 전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분석 기법인데 가치 추계는 3방식, 예, 비가치 추계는 많죠. NPV, IRR, DCF, 민감도, 확률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의 차이도 있겠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통문장 두 번째 우리 업무 영역이다 이 얘기 있죠. 예, 그 문장으로 마무리해도 괜찮죠. 예, 그래서 우리 업무 영역이다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감정평가의 개념이 끝이 나고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심플해요. 두 번째는 저희 박스로 보시면 45쪽 기능, 필요성, 역할입니다. 기능, 필요성, 역할. 기능, 필요성. 여러분 얘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독 출제 없어요. 단독 출제 없고 얘는 좀 여기서 단독으로 하기보다는요 새로운 다른 논점에 이제 부가적으로 연결된다. 으로 보시면 돼요. 단순히 그 박스 우리 앞에 보면 1회인가요? 1회에 감정평가 기능에 대해서 약수를 해라 라고 단독으로 물었지만 얘는 언제든지 같이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 출제는 좀 어렵지만 저희 34쪽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도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박스 한번 보면요. 1회에서 기능 정말 대놓고 물었잖아요. 근데 얘는요 기본서에 있는 거 복붙이죠. 뭐 꼰 것도 없고 그죠? 누가 정확하게 쓰나예요. 배점 맞춰서. 두 번째 7회 4번은 직업 기능과 윤리에 대해서 묶었고 그 다음에 20회 2번 있죠? 그 박스 34쪽의 박스 보면요. 이 역할론인데요. 얘가 제일 우리가 그래도 준비할 만해요. 이 역할.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뭐 기능이냐 필요성은 기본서 그대로 보시면 되는 얘기고 자 역할에 대해서는 20회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20회 문제는 조금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46쪽 한번 보시죠. 46쪽. 나오는 것 중에 기능 필요성은 여러분들의 기본서 복기에 맡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겠다. 요게 맡기고 역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 포맷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46쪽에 20회 2번 맨 위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 제를 설명하고 이 제도와 관련된 감정평가사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는 그 밖의 논점 18번 논점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 역할에서 한번 달아보면요. 그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분양 가격이 택지비 더하기 건축비인데 이 택지비가 우리 영역, 평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46쪽에 로마자 3 보시죠. 이 제도와 관련된 우리의 역할을 이제 맞춰야겠죠. 예,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1, 우리가 반가로 1, 택지비를 우리가 제시한다. 우리 역할이다. 맞춰야겠죠. 2, 부동산과 사회성과 공공성 실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 형평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47쪽으로 와서는 시장의 효율성,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우리가 필요한가 이 얘기를 논해주는데 여기서 역할론을 가지고 온 건 정답을 맞추면 당연히 합격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제도가 나왔는데 물음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답안지를 들고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역할에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우리 업무 영역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 가치 추계의 업무 영역 나오죠. 그러면 얘를 맞추면 분양가 우리가 제시한다라고 맞출 수 있지만 시장 가치 우리 제시할 수 있다. 그죠? 각각의 제도에 따라서. 두 번째, 비가치 추계 영역에서는 우리가 컨설팅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관계 조정. 여기서 이해관계는요, 분양가 상한제는 쓰지 않았지만 건설업자들도 이윤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정부의 그 의견도 맞춰야겠죠. 예. 그래서 양자의 관계를 좀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부동산 시장 정책 개입벽 저쪽 하면 왜 개입하는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정치적 이유 기억나시죠? 형평성이랑 효율성 달성하려고 정부가 개입한다 막 이렇게 했던 기본 목차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장 무난한 답변, X라고 긋기도 그렇고 완벽한 답을 주긴 어려운데 쓰긴 썼다. 그죠? 그래서 정말 모르는 제도가 나왔을 때는 이걸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 효율성이라고도 했고 또 다른 말로는 여기 사회성, 지금 뭐라고 써놨죠 제가? 예, 사회성과 공공성이라고 했죠. 예,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 실현 뭐 이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 기본서 보면 역할에 대해서는 뭐 단독으로 기본서에는 구성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걸로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 자체는 저 맨 뒤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할 때 같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때요? 따라오시면 하죠? 안 빠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엔 여러분 우리 박스 다시 볼게요. 세 번째 논점은 맞추시겠죠? 예,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 여러분 직업윤리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얘가 왜 나왔는가 그 흐름 있죠. 그 흐름을 알고 계시면 나올만 했다. 그죠? 그걸 아실 수 있는데 직업윤리의 경우에는 출제 배경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지우기가 싫지만 여기 지우고. 직업윤리는 세 번째. 16회, 32회 두 번입니다. 예, 두 번. 16회, 32회. 출제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한다. 얘가요, 첫 번째는요, 우리 기본서 강의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기본서에서 여러분 제가 윤리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보완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세모 쳐주시죠.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수정 보완 중입니다. ing 중이에요. 그런 와중에 출제된 게 첫 번째가 기존의 윤리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 지적하는 차원에서 윤리 규정의 문제점. 첫 번째가 너무 없었어요. 지금은 실무 기준 들어와 있잖아요. 예전에는 규정 자체가 우리 부동산
그리고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의 법률이었잖아요. 부감법이었거든요. 부감법 시절에는 규정이 거의 없었고 추상적이었고 그다음에 결과론적이었고 예방할 수도 없고 이런 다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토지 소유자 추천 제도, 이 제도가 말이 많았던 거죠. 예, 그 당시. 그래서 윤리 규정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수도 뭔가 계도할 수도 없는 약간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윤리 규정을 쭉 써보고 이 제도의 문제점을 윤리 규정에서 좀 바라본 거예요. 결론은 얘가 너무 우리 법인들 간에 과다 경쟁을 막 가지고 왔는데, 이따 협회 윤리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 일어났던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가장 배점을 좀 작게 줄 수 있는데, 이때 특징이 지금 16회 1번 보면 분설해서 해놓고요, 다 배점을 안 줬어요. 이건 제 편집 실수가 아니라 배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눠 본 건데 1, 2는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10점, 10점을 주시고요. 그다음 방가로 3번 공인 및 전문인으로서는 이건 제가 보면 우리 그냥 협회 윤리 강령 쓰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점 정도로 줄이고, 마지막 반가로 4번 역시 토지 소유자 추천 제도가 뭐냐 이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5점 분량으로 제가 오늘 수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출제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윤리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우리 법률, 규칙도 그런데 실무 기준이 짜잔하고 등장했어요. 예, 200. 그래서 얘는 32회 때 물었죠. 그냥 그 규정 설명해 봐라. 그래서요, 이 부분은 두 가지 패턴은 이미 다 나오긴 했어요. 예, 문제점 있는 애 물었고, 실무 기준 물었고, 큰 축을 좀 물었죠. 그럼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수험 들어가기 전까지 1년에 그런 윤리적인 사건들이 난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런 식으로 묻겠죠? 그 제도 아느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는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물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여러분, 나왔지만. 그래서 준비 꼭 하셔야 됩니다. 32회에 나왔죠? 네, 32회 보시면 뒤에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아주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럼 저희는 얘를요, 한번 48쪽에서 윤리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 우리 프린트 있죠, 여러분. 프린트, 그게 협회 윤리 강령이에요. 네. 그거 제가 프린트 해왔거든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할 게 많을까, 그죠? 실무 기준까지 다 들었는데 또 윤리 규정을 하나 또 들고 오고, 그죠? 정말 다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는 외국 규정은 안 봐요. 우리 실무 규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정도지, 옛날 수험생 그때만큼 외국, 특히 일본이나 미국 기준을 막 달달 외우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실무 기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윤리 규정 관련해서는요, 윤리 문제 48쪽 한번 보시죠. 케이스 세 번째로 직업 윤리예요. 직업 윤리 48쪽. 보면요, 오늘 풀었던 문제죠. 16회 1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이론적,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 제2항 토지 소유자 추천제와 관련하여 아예 물었죠. 동업자간 지켜야 할 직업윤리 중요성에 대해서 논해라. 1번부터 4번까지 분설해서 물은 거 그대로 잘라서 묻고 있어요. 저희는 10, 10, 5, 5 이렇게 배점 나눠서 정리합니다. 자, 서부분 한번 보면요, 여기도 이렇게 통문장을 첫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 1을 강제하고 있다까지 쭉 쳐놓으세요. 그래서 직업윤리 규정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얘를 답안지에 그대로 옮기겠다. 첫 번째, 감정평가란 국가의 한정된 경제자원의 효율적 배분, 각 경제주체의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이므로 감정평가 행위는 경제주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거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따라서 감정평가라는 자체는요,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관에 치우치거나 가치평가 기준에 있어서 평가사 간의 일관성이 결여되면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는 바 엄격한 규범적 원칙을 설정하고 강제하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직업윤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서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통문장으로 얘도 박스 해놓고 얘도 내가 내 답안지에 좀 해봐야지 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음 1번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지난주 했나요? 그죠? GS 일기 했던 것 같아요. 일기 1주차. 큰 목차만 한번 볼게요. 자, 강조되는 이론적인 근거에는요. 이론적인 근거를 묻고 있는데 필요성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좀 논해봐. 중요한지. 그래서 얘는 안의 내용은 실무 기준 해설서의 내용 그대로다. 계속 말씀드리죠. 기본서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목차 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직업윤리의 개념을 쓰시고요. 저희가 예전에 그 빨간 기출 그리고 예전 논점별이랑 조금 다른 게 수정 보완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직업윤리 개념의 두 번째 줄 보면 신설 규정입니다. 감정평가법 4조 2항에서 우리의 직무를 이렇게 수행하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라라고 설정해 두고 있죠. 신규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윤리적 규제가 이걸 지켜야만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안의 내용은 우리 목차만 줄짓게 2. 감정평가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를 지켜야 하고 3. 전문 자격서로서의 소양은요. 우리가 세 번째 줄 보면 권한이 배타적으로 보장받아요.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의 윤리도 당연히 요구되는 거고 4번 외부 환경의 변화인데요. 그 두 번째 줄 보면 시대적 흐름은 보다 다양한 대상에 대한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게 빅데이터 등 자료의 오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료가 누적된 자료, 빅데이터,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런 식으로 시장의 효율성이 엄청 높아졌죠.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가 어떤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그죠? 윤리를 저버리고 좀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 3, 4 보시고요. 자, 우리가 그 윤리 규정할 작업은 49쪽에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법률적 근거인데요. 법률적 근거. 얘는요. 여기다 조심할 거, 협회 규정까지 쓰란 말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법률적 근거를 써라라고 할 때 뒤에도 나오겠지만 32회에는 뭐라고 했냐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 그리고 실무 기준에서 규정하는 거 물었어요.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그래서 범위 확장은 뭐 어디든지 다 넓게 가겠죠. 근데 답안지 보시죠. 첫 번째가 우리 법. 감정평가법이고요. 2번 감칙이고요. 그 다음 3번 실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협회 회칙 이거 윤리 강령은 윤리 규정은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오늘 참고적으로 제가 보려고 가져왔어요. 자, 25조부터 시작해요. 반가로 1번 성실 의무 등 해서 여기 또 수정할 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25조 그리고 두 번째 줄에 26조 세 번째 줄 명예대여 금지 27, 28조 손해배상 여기 답안지는 고쳤는데 28조의 2 이거 신설 규정이죠. 누구든지 감정평가 법인 등이나 그죠? 사원한테 특정한 금액 요구할 수 없어요. 유도 요구 금지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보시면 우리 법 36조 그리고 두 번째 주 우리 법 38조 협회가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윤리 규정들이 좀 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내려오면 감칙 3조 요거는 그냥 크게 보시고 실무 기준은 200은요 기본과 업무 윤리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음 3번은요 공인과 전문인으로서의 직업 윤리인데 여기는 우리 윤리 규정 협회 윤리 규정 참고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달아놨지만 여기 있다가 윤리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음 4번으로 가서요 토지 소유자 추천제입니다.
얘는요, 보시다시피 68조 2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두 번째 줄 보면 시도지사 추천, 그리고 토지 소유자 추천, 사업 시행자 추천도 최종 3인 가능해요. 3인. 그래서 이게 1년의 개정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토지 소유자들은 추천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재산권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도 추천권을 줬더니 문제점이 발생했죠. 반가로 1번 보시면요. 이거 과다 경쟁 되는 거예요. 법인들끼리. 그래서 문제점만 인식하시면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추천제의 문제점 두 번째 줄 보면 소유자 추천 받기 위해서 거기 감정평가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평가의 독립적인 지위 약화 그리고 과다 보상 그에 따른 그 복수잖아요. 지연되는 거예요. A, B 간의 차이가 많이 나면 다시 재평가 이런 식으로 협의가 안 되니까 사업의 지연까지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업자 간 지켜야 할 직업 윤리는 이거는 조금 더 보완할 게 윤리 규정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동업자 간 경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는 좀 이따 저기서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율규제의 중요성도 통문장으로 이렇게 박스 쳐놓으세요.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직업윤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게 스스로의 규율이에요. 그 다음이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서 바뀌지 않도록 답안지 표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논점이 흐려질 수 있어요. 우리는 전문직이고 스스로 공정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 제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까지 32회까지 한번 볼게요. 32회 한번 보면요. 여기서 볼 거는 기출 용어예요. 여러분 기출 용어. 자, 첫 번째 줄 보시죠. 감정평가 법인 등이죠. 신규 진입자분들 이게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저도 자꾸 실수하죠. 감정평가 업자라는 말 썼어요. 업자. 근데 이거는 이미지가 좀 업자. 그래서 법인 등으로 좀 이미지 개선을 하고요. 이미지 개선. 위상을 좀 제고하겠다라고 해서 법인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등. 그 다음에 밑줄 칠 건 감정평가 관계 법규. 요거 감정평가 관계 법규. 자, 감정평가 실무 기준은 27회인가 이미 등장했어요. 실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평가 관계 법규라는 건요. 우리 법률 있죠. 감정평가법, 감칙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랑 관련된 법률을 의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직업윤리 나오면 감정평가법 규칙, 실무기준 이렇게 묻지 않아도 이렇게 법률을 세팅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기본과 업무윤리를 구분하고 자 보시죠. 20점의 분량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요. 품신청보 이렇게 외우고 의불비 이렇게 외웠다라고 하면 안에 쓸 말이 없었어요. 20점의 배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앞으로 복귀에 있어서도 좀 배점 넉넉하게 안에 내용까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려요. 자, 직업윤리 개념 쓰는 건 똑같고 기본윤리 들어가서 품위와 신의 성실입니다. 신의 성실 규정 51쪽으로 넘어가서 신의 성실 규정에는요. 첫 번째 줄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즉 부당한 감정평가 하지 말아야 하고요.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당한 평가 해선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개발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자기개발. 그리고 자격증의 부당한 사용 금지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신까지는 우리 영역으로 좀 우리가 수업 영역으로 좀 알겠는데 방가로 이번 청년과 보수 기준은 그 돈 받지 말라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 이외에는 안 된다. 그 내용 좀 실무적인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윤리는요, 그 왜 규정했는가를 좀 의식을 하셔야 돼요. 규정의 이유입니다. 반가로 1번에 의뢰인에 대한 설명 있죠? 의뢰인에 대한 설명은 우리 해설서에서 한 번 다 했거든요. 첫 번째 의뢰인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추후 분쟁 예방. 그래서 의뢰인한테 의뢰되기
그러니까 수임 전 계약 체결돼서 발급한 다음에 계속 설명해줘요. 의뢰인한테. 분쟁 발생을 아예 좀 차단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반가로 2번에는요. 불공정한 감정평가 회피예요. 얘는 왜 규정을 해놨을까? 이해관계인들의 의뢰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고의적으로 과대나 과소평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이나 내가 못하는 그 어려운 물건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3번 비밀 준수와 타인의 권리 보호입니다. 얘도요. 윤리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윤리. 이거 가지고 충분히 정보해서 뭡니까?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죠? 비밀 누설 통해서 뭔가 사적 이익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직업윤리상 우리가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를 얘기하고 있고 얘네가 해설서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얘네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정평가액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우리가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 윤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에 다른 말도 가능합니다.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 이 공정과 신뢰가요. 해설서 우리 최단 위에 나와요.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정하고 신뢰성 높고 또 객관적이고 이런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된다. 이 모든 걸 다 연결될 수 있죠. 이렇게 이유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윤리규정 한번 볼게요. 여기 윤리규정입니다, 여러분. 윤리규정에서 정말 번뜩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공부해야 돼? 막 이런 게 있는데요. 2장의 일반 윤리 한번 보시죠. 2장의 일반 윤리에 찾으셨죠? 2조 보시죠. 감정평가의 독립성 부분입니다. 회원은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스스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거 독립성이랑 공정성 어디서 물었냐면 29회에서 물었어요. 29회. 29회에는 페이지 41쪽에 등장합니다. 페이지 41쪽에 공정성과 독립에 대해서 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돼? 이런 게 있지만 이제 나왔으니 그죠? 복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41쪽에 우리 책 41쪽에 보면요. 얘는 하나하나 확인은 아니고요. 그냥 이 규정에 기반해서 나왔다 매칭 정도만 하시면 돼요. 41쪽 한번 보시죠. 41쪽.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감정평가의 공정성 그리고 행위의 독립 필요성을 감정평가 이론의 근거 여기를 가로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정평가 이론의 근거. 채점평이 제공했다 안 했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는 안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수험생들이 뭐만 썼냐면 기능만 그렇게 썼대. 기능 이론인데 이론의 근거에서 설명해봐라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큰 맥을 이루는 건 공정성과 독립 필요성의 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균형.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성도 당연히 유지돼야겠죠. 양자는 균형 조화를 이뤄야만 된다라고 해서 1번의 공정성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공정성은요. 감정평가 관계법규 일반 이론에 의해서 결정되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금액이 아니다. 등장할 수 있는 게 관계법규 준수했죠. 두 번째 줄 가치 형성 과정 있죠.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3방식 6방법 기타 통계적 평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평가한다. 공정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립 필요성은 두 번째 줄 보면요. 감정평가 행위를 법으로 규율해서 해당 업무 행위의 독립성이 배타적으로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별표에 놓고요. 부동산의 특성을 한번 적어보시는 건 어때요? 부동산의 특성. 이론에 근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의 특성 자체 중에서 사회성과 공공성이 아주 높은 재화이기 때문에 즉 일반 재화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배타적으로 보장받기도 하지만 윤리를 준수하고 배타적 보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문맥으로 좀 이론을 집어넣으면 특성 정도가 들어가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공정성과 독립성은 양자가 균형을 유지할 때 성립하는 것이고, 전문인으로서 자율적 규제 바탕이고 제도적 보완, 이렇게 두 가지 논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근 문제이긴 한데 좀 어려웠어요. 그쵸? 얘가 책에서 공정성 이란, 독립 필요성 이런 걸 우리가 연습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42쪽 검토 부분 있죠? 그러면 얘도 연결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검토는 직업윤리라고 아주 크게 별표를 쳐 놓으시고요. 직업윤리편에 속하지, 여기다 소개했기 때문에 그 검토에 직업윤리, 그리고 또 뭐 써놓냐면, 그리고 타당성 조사도 써놓으시죠. 타당성 조사가 너희 스스로 규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했어. 좋은 취지로 들어온 건 맞는데 공정성 우리가 이제 눈에 불을 켜는 거죠. 너네 공정하게 했는지 조사할 거야. 하지만 독립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우리 영역에서 이런 제도가 우리를 징계 수단으로 작동한다고 하면, 그죠? 이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우리를 규제 수단, 지도 감독 수단으로만 이용하면 오히려 가격 조사에 지나지 않잖아요. 우리 행위 자체가.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제일 큰 제도, 최근 제도가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윤리 규정 뭐 있는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여러분. 자, 윤리 규정 아까 그 프린트 있죠? 여기까지 해야 해라고 하지만 뭐 있는지만 볼게요, 여러분. 자, 윤리 규정입니다. 1번 윤리 강령인데요. 또 신설이에요. 신설. 우리 프린트 윤리 규정 보고 있어요. 신설 규정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기본 강의를 통해서 실무 기준 200까지 이제 완벽하다. 여기에 덧붙이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호 보면요. 키워드 재산권의 보호와 국가 발전. 그리고 2 전문가, 맨 끝에 4의 공헌. 3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함 유지. 그리고 4 상호 공정한 경쟁 지향한다 돼 있죠. 뒤에 업자 간의 윤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5호는 전문성입니다. 자기개발과 전문성. 그래서 2장에서 일반 윤리 2조 별표 쳐놨고요. 넘겨서 아까 토지 소유자 추천제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 추천제. 요거는 우리 5장 보시죠. 5장. 회원 상호 간의 윤리. 회원 상호 간의 윤리인데요. 21조. 불공정 경쟁 금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 추천제가 워낙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소법인이나 조금 그런 법인들이 과대 보상을 막 해줘서 토지 소유자 추천을 받고 조금 업무의 절차에서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현업에서 진짜 일어났기 때문에 출제된 바도 있고, 불공정 경쟁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윤리 규정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공인과 전문인으로서의 윤리 있죠. 우리 그냥 뛰어넘은 거, 그런 것들은 어디 단독으로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상식적인 얘기를 좀 적는 수준으로 답안을 구성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 제4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는 우리가 봤던 실무 기준이랑 크게 차이 없어요. 15조, 16조. 그래서 지금 보면 논점 1에서는 3가지 봤고요. 이제 하나 남았고 뒤에 2, 3은 조금 더 적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논점 1에 마지막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9시 5시 5분에 시작하죠. 10분만 쉬겠습니다.